안녕하세요, 오트리온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과거에 정말 화려했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말 절치부심해서 풀체인지 되어 돌아온 모델입니다. 그런 만큼 상품성은 정말 과거의 그 영광을 되살리고도 남을 만큼 상품성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이곳은 직접 구운 정말 따끈따끈하고 건강하고 또 맛있는 빵과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중미산 제빵소 카페입니다. 놀러 많이 오시고요. 신차 구입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최저가라는 키워드를 써왔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최저가로 준비했죠. 이번 달에는 옆에 있는 인기 차종인 카니발 X라인, 심지어 26년형이에요. 심지어 가솔린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예요. 이 레일은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 와이즈 1, 2 해가지고 15,000원, 딱 이 상품이거든요. 카니발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레일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상품이 절대 비싸지 않다라고 분명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아우디 A6가 풀체인지 되어 돌아왔습니다. 디자인은 역시 아우디죠. 와, 디자인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게 이제 이미 A6 e-tron으로 먼저 국내에 소개가 되긴 했습니다. A6 e-tron이 먼저 디자인이 공개가 되면서 와, 정말 디자인 진짜 잘 나왔다 그랬는데, 그 A6 e-tron의 가솔린 버전인 길반 A6를 오늘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6 e-tron을 아직 시승을 못 해봐 가지고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우선 가솔린 모델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6 e-tron이 먼저 공개가 되고 국내에도 수입이 됐다는 걸 감안해 보면 확실히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 독일 3사라고 부르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에 있어서 전동화는 좀 숙제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A6 e-tron이 공개가 되고 도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큰 파장을 못 일으킨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 A6라는 이 모델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 내연기관 모델들이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격도 A6 e-tron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억 전후로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번에 신형 이 A6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대부터 가격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접근성이나 또 상품성을 따지고 봤을 때는 이런 모델들이 여전히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A6의 45 TFSI 꽈트로 S라인이거든요. 근데 요게 가격이 8,541만 원이에요. 그러면 괜찮은 가격이죠. 이게 45 TFSI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3.0 이상 되는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8,541만 원이면 최근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자동차 리뷰를 처음 시작했던 게 2000년 초반이거든요. 2002년, 2003년 막 그때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아우디 A6, 그 당시 이제 3.0 꽈트로, 3.0 FSI 꽈트로 이런 모델 되겠죠. 그런 모델들이 거의 한 8,000대였거든요.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모델이 BMW의 530i예요. 그 530i 사륜구동도 아니었던 2002년에서 2006년 그 당시에 BMW 530i가 8천만 원대였거든요. 또 스포츠 모델은 뭐 9천만 원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E클래스다, E300에 E320이 되겠죠. E320, 350에 포매틱 붙고 이렇게 하면 막 9천만 원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차체도 훨씬 더 커지고 최첨단 기능들도 다 들어가고 성능도 엄청 더 높아졌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20년도 더 전 가격이랑 같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래야 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동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전기차의 A6는 어떠해야 될까? 그건 과연 고객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여전히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어쨌거나 이 가솔린 45 TFSI 꽈트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길이가 딱 5m예요. 근데 휠 베이스는 2,900이 조금 넘어가죠. 근데 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늘 5 시리즈나 E 클래스는 기본이 후륜구동 베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휠 베이스가 조금 더 길게 나오고요. 지금 얘도 2,900은 넘긴 합니다만 5 시리즈보다는 휠 베이스는 조금 짧긴 합니다. 근데 요거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PPE 플랫폼에서 지금 완전 풀체인지된 신형이 등장을 한 거죠. 와, 길이가 딱 5m인데 와, 차체가 진짜 늘씬하게 생겼습니다. 앞모습에서 특히 요 날렵한 헤드라이트와 위아래 비례가 다르면서 또 곡선을 많이 강조한 이런 디자인이 엄청 예쁘죠. 확실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5 시리즈나 E 클래스랑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디자인에 있어서는 아우디가 확실히 한 수 위입니다. 한동안 잠깐 헤맸던 적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어쨌거나 다시 디자인에서 최고의 정점을 보여주는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매트릭스 LED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요거 디지털 매트릭스 LED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바닥에다가 그래픽 같은 것도 그려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디지털 매트릭스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매트릭스 헤드램프라는 용어 자체를 아우디가 제일 먼저 만들었거든요. 원조가 아우디더라. 자, 그리고 포링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입체감을 낮춰서 2D 같은 느낌으로 심플한 느낌의 포링을 적용을 해놨습니다. 자, 이번 A6는 40TFSI부터 출시가 됐습니다. 6천만 원대. 그래서 40TFSI는 꽈트로는 아니고요. 45TFSI부터 이제 꽈트로도 적용됐고 지금 얘는 S라인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라인 배지도 붙어 있고 여기에 무광의 실버 장식도 적용되어 있고요. 휠은 20인치 휠과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2540R20 사이즈의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5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적으로 보시면 도어가 매립형으로 딱 들어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안쪽에 디지털식으로 이렇게 터치를 딱 하면 열리는 그런 방식의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체가 늘씬한 느낌이 정말 좋아요. 이쪽 캐릭터 라인이 일직선으로 쫙 뻗으면서 굉장히 늘씬한 느낌이 좋은데도 이쪽 뒤쪽 팬더는 굉장히 불룩하게 강조를 해놔 가지고 운전하면서 뒤를 살짝 보면 이쪽 팬더가 불룩한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늘 그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뒤에 팬더 불룩한 거 늘 포르쉐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신형 A6도 이쪽 뒤쪽 팬더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스포티한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확실히 신형이 굉장히 예뻐졌어요. 기존에 조금 심플했던 라인에서 이쪽에도 조금은 더 화려하게 장식을 넣고요. 안쪽에 있는 조명들도 굉장히 화려하게 디테일들이 들어와 가지고 좀 화려한 느낌을 강조를 많이 해놨습니다. 뒤쪽에 디퓨저도 잘 세워놨고요. 트렁크는 지금 A6 e-트론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백처럼 열렸었는데 이 차는 정통 세단처럼 트렁크가 열리고 굉장히 깊이 있고 또 여유 있는 트렁크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에서 늘 보여주던 여기 쇼핑백 거리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잘 유지가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꽤 여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 뭐 공구 같은 것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소화기도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엔진은 4기통 2.0 직분사 터보 엔진입니다. 40TFSI나 45TFSI나 같은 2.0인데 출력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272마력의 최대 토크가 40.8kgm/타거든요. 그래서 제로백이 한 6초 정도 되는데 요게 40, 45, 55 이렇게 붙는 게 요게 제로 100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빠를수록 제로 100이 더 빨라지더라. 근데 45가 뭐 제로 100 4.5초냐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45는 40이나 35나 30보다는 가속력이 더 빠르더라. 그래서 제로 100 6초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5에는 꽈트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아까 20년 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3.0 FSI 이런 게 한 뭐 200마력 초반 막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얘는 그 당시에는 6기통 3.0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4기통 2.0 가지고도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높은 출력과 제로백 가속력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실 고민할 게 많죠, 진짜. 네, 실내도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화려해졌습니다. 기존에 좀 사각형의 블랙 하이글로시가 많이 적용되어 있었던, 지금도 블랙 하이글로시는 좀 많이 적용되어 있긴 한데, 근데 이쪽에 굉장히 대화면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고, 또 옵션인 이쪽에 그 동반석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을 해 놓다 보니까 엄청 화려해졌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여기는 11.9, 여기는 14.5, 여기는 10.9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들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한 피스처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딱 여기 핸들 가운데로 볼 수 있을 만큼의 11.9인치, 여기는 14.5인치를 넣어서 굉장히 이게 와이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넓은 그런 화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반석에 그 모니터가 적용됐을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직접 체크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여기에 있으면 이쪽에 앉으신 분은 정말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 조작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그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으니까 확실히 가족들이 같이 타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모니터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를 제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여전히 굉장히 날렵합니다. 위아래로 D컷에 엠보싱을 적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 짱짱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시프트 패들도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고, 요게 아쉬운 게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작하는 게 기어 레버 형태로 이거 아직 안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 아무래도 눈에 직접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오면 편하고 직관적이고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한 번 내 차다 그러면 한 번 공부해 놓으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사람 쪽으로 한번 당기기만 하면 바로 작동이 되니까 굉장히 쉽긴 한데 이게 좀 쉬우면 됐죠. 뭐 실제로 써보면 쉽긴 하거든요. 뭐 쉬우면 됐지. 예. 그 외에 이쪽에 모니터 큰 거를 적용하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다 하는데 모니터 내부로 들어갔지만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라든가 볼륨 같은 것들은 따로 별도로 물리적인 버튼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기어 레버는 건빵처럼 생긴 거 여기 위아래로 움직이는 같은 방식을 쓰고 있고요.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을 빨갛게 처리해 놨는데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심장이 뛰는 그건 없긴 합니다. 자, 모니터에는 요게 지금 홈 화면이고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4분할 되어 있는 이런 화면을 쓰실 수가 있고, 기본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 무선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카카오 내비나 티맵 같은 거 편하게 쓰실 수 있어서 좋고요. 차량에서는 지금 드라이브 모드 같은 거 바꾸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진 않네요. 좌우로만 수평으로만 회전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픽이 엄청 화려하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지금 적용된 사양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여기 빨간색 이 자주색 컬러에다가 휠 모양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밸런스, 다이나믹, 컴포트, 효율, 그리고 개별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구동 시스템,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 앞차속 스티어링 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 조절하는 거, 버추얼 콕핏 레이아웃,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기판을 어떤 형태로 선택할 거냐 요거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디비주얼 선택하시면 요걸 쓰실 수가 있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믹 스포츠 모드가 되더라도 서스펜션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조절하는 것들이 있고요. 다양한 세팅하는 것들 나와 있고요. 차량, 그다음에 앱에 들어가시면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나 또 내비게이션, 카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스토어가 있는데요. 지금 스토어는 이게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액세스를 하셔야 지금 쓰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브라우저 같은 것들이 지금 따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스토어에서 브라우저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도 큼지막하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시기에 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신형 A6는 뱅앤올룹슨 오디오가 다 기본입니다. 트림에 따라서 출력이나 스피커 개수가 살짝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도 스피커 16개에 685W짜리 뱅앤올룹슨이 적용되어 있는데 685W면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음악도 잠깐 들어보면 나를 그냥 제발 보가 최근에 제가 마이크를 보고 와가지고 빌리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오디오는 공간을 꽉 채우는 느낌이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운드의 음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뱅앤올룹슨이 원래 음색을 진짜 잘 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정말 괜찮은데 다만 이게 아무래도 600W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필을 조금 바꿔서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콘서트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쪽이 지금 훨씬 낫네요. 사운드 세팅을 다른 분이 세팅해 놓은 게 지금 조금 공간을 덜 살리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콘서트 모드로 바꿨는데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 감성 자극하기 대박인데요. 와. 오디오는 이게 A6의 4.5급인 걸 생각해 보면 뱅앤올uf슨 오디오 진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오디오가 정말 괜찮은 거죠. 굳이 막 최상급이랑 비교를 하자면 볼륨을 좀 최대로 많이 올렸을 때 타격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건 너무 완전 기대치를 이만큼 올렸을 때 그런 거고, 근데 볼륨을 한 60% 70% 정도 전후에서 음악을 감상하기에 이 정도면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모드에 따른 변화들도 살짝 있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콘서트 모드에서 이렇게 들으면 전체적으로 공간을 꽉 채우는 느낌이랑 이런 부분들이 진짜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음악 감상하기도 진짜 괜찮은 거죠. 5 시리즈나 E 클래스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2급이면 8천만 원대에 걸쳐 있는 2급에서는 얘가 오디오는 역시 제일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뱅앤올uf슨보다 약간 조금 더 많이 준 것 같아. 기존에 이 정도 가려면 A8 정도 가야만 느낄 수 있었던 그 정도의 뱅앤올uf슨 사운드 퀄리티를 지금 A6의 4.5급에서도 지금 즐길 수 있는 수준이어서 이 정도면 상당히 세팅을 잘 해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디오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루프가 이게 이제 이름이 스위처블 파노라마 루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최근에 그랜저에도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땅땅땅 하면 완전 투명하진 않아요. 투명으로 바뀌면서 빛이 꽤 많이 들어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한 방에 어두워지는구나. 한 방에 어두워지고 밝혀도 되고, 그리고 단계식으로도 조절이 되고, 요거는 뒷부분만 투명하게 또는 앞부분만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이 다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쓰실 수가 있는데, 지금 완전 불투명하게 해 놓으면 나름 햇빛 차단이 꽤 잘 되고 뜨거운 것도 어느 정도 차단이 잘 되는 편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괜찮죠. 다만 지붕을 열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개방감은 확실히 탁월하게 좋다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는 여기 S라인이다 보니까 스포츠 시트가 적용돼 가지고요, 옆구리를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약간 여유가 있긴 해요. 체격이 조금 좋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볼스터는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S라인 로고도 적용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콘솔 박스가 이게 지금 아주 단단하게 지금 콘솔 박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깊이가 별로 깊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게 팔걸이 역할을 해줘요. 이 잠금 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내리면 끝까지 내려지고, 놓은 상태에서 하면 원하는 각도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려서 요 정도에서도 이게 팔걸이 높이 세팅이 됩니다. 길이 조절은 안 되는데 높이 세팅만 해도 팔걸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콘솔 박스로서의 기능보다는 팔걸이로서의 기능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라인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여기도 지금 크롬 장식들을 넣어 놨는데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랑 연결이 됐을 때 굉장히 화려한 느낌들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쪽 라인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또 도어를 여는 방식, 이런 도어 핸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직관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실내가 엄청 화려하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시대 또 전기차 시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더 심플한 거를 아무래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긴 하죠.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약간은 올드 패션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우디, 벤츠, BMW 이런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거예요. 여전히 고객들 중에는 좀 나이 드신 고객들도 여전히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통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확 변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또 벤츠의 EQE 같은 경우는 너무 확 변했다가 오히려 또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얻었던 그런 경우들도 있고, BMW는 5 시리즈랑 또 i5랑 같은 디자인을 쓰면서 오히려 호평을 받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아우디도 같이 가는 거는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더 디지털화가 되면 좋지 않아서, 이게 커브드랑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일체화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기존의 아우디에 비해서는 엄청 고급스럽고 화려해졌고, 그러면서 디지털적인 요소들도 많이 반영을 해놓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여기 어라운드 뷰 모니터에도 빨간색으로 차를 표시를 해주네요. 야, 이런 거 해주는 게 이게 기분이거든요. 내 차는 빨간색인데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좀 덜 예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차가 일부러 빨간색 골랐는데 여기도 빨간색 표시해주면 그게 다 느낌이 아주 좋죠, 기분이. 네. 자, 그러면 우선은 밸런스 모드로 해서, 우와, 승차감이 엄청 좋아요. 야, 이게 휠베이스가 2900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도 좋은데다가 승차감이 지금 여기 S라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게 밸런스가 이름이 밸런스구나. 와, 밸런스가 진짜 좋은 게요. 이게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냥 부드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스포티한 감각, 독일 차들의 그 단단한 느낌을 살리면서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져 있네요. 컴포트로 가면 어차피 이게 서스펜션은 바뀌는 건 아니니까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전체적으로 승차감 세팅은 유럽 차들, 특히 독일 차들에 기대하는 그런 살짝 그 단단한 그 맛을 유지를 하면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벤츠 BMW랑 느낌이 살짝 다르면서 아우디스럽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우디스러운 고급스러움과 또 다이나믹함이 서스펜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승차감 세팅 진짜 잘했네요. 그리고 타보면 지금 매일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니 너? 저도 모르는 새. 이게 내가 아우디 이야기 하느라고 그때 얘가 음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제가 말하는 걸 계기판에다 모니터에다 막 계속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 아우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전석 창문 좀 열어줄래? 네, 운전석 창을 여는 중입니다. 야, 날씨가 좋아가지고요, 이런 날은 창문도 좀 열고 해야겠죠. 안녕 아우디. 네, 김광석 노래 들어줘. 데이터 연결이 없습니다. 온라인 음성 인식을 실제로 오디오 프로그램이랑 연동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음악 듣는 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게 뱅앤 올룹슨에다가 이 음악 듣는 것까지 이게 안녕 아우디로 다 해주면 엄청 좋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자, 그럼 주행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요, 지금 이게 2.0 터보에 272마력에 토크가 48 정도 되거든요. 토크가 상당히 강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힘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제로백 6초 수준이면 굉장히 강력한 편이죠. 예. 차가 굉장히 이제 지금은 거대하잖아요. 5m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예전에 A6나 5 시리즈 이 급에서는 중형차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정도 거대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차들이 꽤 많이 커져 가지고, 와, 과속 방지턱도 진짜 잘 넘네요. 엄청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차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굉장히 경쾌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여주고,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와, 지금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닌데도 롤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와, 생각보다 롤을 잘 잡아주네요. 야, 하체 멋있다 이거. 그리고 지금은 그 밸런스 모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엑셀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지금 바꿔주는 건데, 뭐 이 정도면 반응이 괜찮네요. 다이나믹 모드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 엑셀에 대한 응답성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거죠.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도 코너에서 야, 이게 코너링 실력이 괜찮네. 우와, 하체 서스펜션 미쳤다 이거. 제가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과속 방지턱 넘었거든요. 근데 진짜 와, 이렇게 넘어간다고? 와, 하체 진짜 괜찮다. 이게 분명히 부드럽긴 해요.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데도 밸런스를 진짜 잘 잡아놨습니다. 와, 이거는 아우디가 칼을 갈았는데 진짜.
힘이 이 차를 집어 던지면서 파워로 밀어붙이기에는 힘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예.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밸런스는 진짜 좋습니다. 야, 저기서 어차피 지금 이게 사륜구동도 적용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서 파워로 밀어붙여서 미끄러뜨리기에는, 온도나 오버스티어를 내기에는 힘이 그 정도 여유는 없어요. 차가 워낙 크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쫙 밀면서 이제 라인을 전혀 벗어나지 않죠. 아무래도 꽈트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대로 재밌게 탈 수 있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 정도 힘이 되네요. 와, 근데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와, 이거 기대 이상이다. 승차감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경쾌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내에서 타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느낌들이 들어서 굉장히 괜찮은데, 272마력에 제로 100 6초 정도 되면 파워도 상당히 괜찮죠.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는 응답성도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네. 패들 시프트도 써보면 회전수 보정도 또 바로바로 해주잖아요. 네. 근데 회전수 보정이 방 많이 올려주진 않네. 예, 그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출력이나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와, 이 밸런스가 진짜 좋다. 이야, 차가 덩치가 5m가 되는 이런 큰 차를 2.0 터보 엔진 하나만 가지고도 또 사륜구동 넣고도 이 정도 파워를 낼 수 있다는 게 힘은 진짜 좋네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그러면서도 코너링에서 심하게 넘어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그 밸런스도 상당히 좋고, 그 주행할 때 경쾌한 느낌을 살짝씩 주는 느낌도 진짜 좋고, 야, 그리고 엔진 사운드도 꽤 억제가 많이 되어 있네요. 엄청 조용하다. 사운드를,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회전수를 막 끝까지 올리면 엔진 사운드가 좀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사운드도 매끄럽기도 하고 억제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A6에는 이게 맞죠. S6로 가게 되면 또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A6인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정숙성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괜찮죠. 사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이 신형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BMW 5 시리즈나 아니면 E클래스랑 비교를 해보면 상품성이 돌아왔네요. 돌아온 거 맞죠? 그러니까 돌아왔네요. 이게 기존에는 제가 전통적으로 아우디 A6를 5 시리즈나 E클래스보다 좀 더 좋아했거든요. 예. 물론 5는 5대로 2는 2대로 좋은 점들이 있지만, 굳이 이제 그 중에서 고르자면 A6를 제가 조금 더 좋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난 세대가 사실 좀 많이 아쉬웠죠. 지난 세대는 외관도 그렇고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 이게 뭔가 좀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먹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또 내부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부침이 좀 심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 풀체인지 하면서 이 돌아온 신형 A6는 와, 상품성이 진짜 좋아졌네요. 이 정도면 진짜 괜찮죠. 그런데다가 A6 이트론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사실 이트론이 가격이 꽤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차가 또 전기차로서 주는 장점이 그렇게 높으냐 생각해보면 그건 또 조금 아쉬운 점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5 시리즈나 A6 E클래스 2급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이 내연기관 모델이 좀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BMW 같은 경우는 또 i5도 경쟁력이 또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보면 A6 이트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이 A6 내연기관 모델로만 보면 경쟁력은 확실히 높아졌어요.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 장점이 진짜 많이 두드러지네요. 그리고 이 아우디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냐면,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이런 부분들 다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우디는 여기 차로 유지하는 버튼이 여기 방향지 시등 끝에 버튼을 딱 누르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딱 누르시면 그러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로 유지만 돼요. 지금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 산길을 워낙 급해서 지금 잠깐 놓치는데, 일반 시내 주행 같은 데서는, 고속도로 주행 같은 데서도 해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걸지 않고도 차로 유지가 잘 되거든요. 지금도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가 현대기아차 탈 때마다 자랑하는 게 좋다고 칭찬을 하는 게 이 부분인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차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행할 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동차 기술 중에 최고를 제가 PDCC, PAR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전하면서 주행하면서 제일 편하다. 와, 이거는 진짜 편하고 좋다 라고 생각하는 기능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걸지 않고 차로 유지만 따로 해주는 거, 이건데 지금 이게 따로 되고 있어서 지금 이산길에서도 지금 차로 유지가 지금 계속 되고 있죠.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벤츠 BMW는 이거 안 될 텐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야만 차로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전히. 근데 지금 아우디는 이게 따로 된다는 점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최근에 계속 막 완전 디지털화 되어 있는 그런 차들을 계속 보다가 지금 실내를 보니까 좀 너무 좀 옛날 느낌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근데 따지고 보면 화려하면서도 디지털 감각은 잘 넣어 놓기도 했고, 그리고 또 앰비언트 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엄청 화려하게 잘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내도 이제는 좀 마음이 익숙해져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야, 만족도가 상당히 높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풀체인지 되어 돌아온 아우디 A6, 그 중에 45 TFSI 꽈트로 S라인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와, 상품성이 진짜 좋아졌습니다. 이게 완전 디지털 시대를 감안해 봤을 때는 조금 늦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존의 이 라인업들의 변화들 기준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상품성이 엄청나게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굉장히 괜찮고, 파워도 세고, 꽈트로도 적용돼 있고, 그리고 이런 편의 장비라든가 또는 고급스러운 장비들, 배경 올옵션까지 정말 잘 갖춰져 있는데도 가격은 20년 전 가격이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와, 이거는 경쟁력이 진짜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A6가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지금 5시리즈나 E클래스나 E급 또는 제네시스 G80이나 E급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돌아온 아우디 A6를 꼭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저도 행사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와, 이게 분명히 돌아온 듯 아닌 듯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실제로 차를 타보니까 와, 상품성이 진짜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쪽 앱 같은 것들만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손 잠깐 놔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 걸었는데도 이게 차로 유지 잘 해주는 거, 이것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신형 A6 완전 기대 이상으로 진짜 대만족이에요. 전동화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전동화가 제일 좀 고민이긴 해요. 예. 전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Q4 이트론, Q6 이트론 이런 차들은 나름 괜찮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우디 A6급의 전기차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을 완전 초기 기본 트림 수준으로 낮출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8천만 원 중후반에서 9천만 원 이 정도로 가격 세팅을 하더라도, 근데 그 정도 전기차가 되면 적어도 듀얼 모터 넣고 제로 100도 한 4초 이 정도 수준까지 가줘야만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행 가는 거리도 좀 최근에 이제 100kWh를 넣으니까, 그렇게 하면 주행 가는 거리도 한 400에서 500km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적어도 전기차라고 하면 듀얼 모터의 가속력은 내연기 가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빠른 가속력 정도는 제공해 줘야만, 그래야만 이게 전기차로서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남들보다 먼저 그런 패러다임 변화를 선을 보여줘야만 돼요. 최근에 이제 포르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우디도 하루 속히 벤츠 BMW보다 먼저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어서 좀 더 잘 나가는 아우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생기네요. 네.